네, 안녕하세요. 완주에서 온 김주영입니다. 방금 그 완주의 멋진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오늘 이제 완주의 청년 정책 그리고 완주가 어떻게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고 있는지 그 실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완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농산어촌 지역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아주 오래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출산율이 감소하고 청년들이 계속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이 계속 위축이 되고 그리고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우려들이 되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실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청년들 역시 고민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 감소를 하죠.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청년들이 정서적인 문제, 어떤 소외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을 떠나는,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지역과 청년들이 서로가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청년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지역과 청년이 어떻게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유명한 그림이라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그 서울공화국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뜨는 그림이죠.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되게 뭐 거칠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고 모두가 서울을 욕망하고 서울만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다 소외되고 변방으로 취급되어 온 한국 사회의 어떤 인식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골이라고 불리워진 지역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은 지역에 남고 있고 지역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냥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 싶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서울을 욕망해야 되고 서울을 향해야 되고 서울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됩니다. 그래서 뭐 청년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완주가 이제 점프 프로젝트라는 청년 정책, 로컬 청년 정책으로나마 이제 가장 첫 번째 사례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정책을 만들고 다른 지역의 청년 정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청년 정책일까?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잘 들여다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과연 저런 정책들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고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그냥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에 진입하고 지역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쩌면 청년 정책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그러니까 로컬 청년 정책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청년을 지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 도표는 그냥 좀 거칠게 표현을 한 거지만 지역에서 계속 청년들이 줄어들죠. 청년들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론토크라시, 뭐 노인 지배, 원로 지배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참여하고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축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의 주체로
활동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청년 소외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다시 청년을 지역에서 내모는, 청년을 지역에서 떠나게 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지역이 서로 만나고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탐색을 하고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하는 이런 단계를 보통 겪게 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주 큰 어떤 정서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의 지역과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는 너무나 다른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나의 정체성,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고 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들, 혼란들을 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자원들, 여러 가지 기회들, 그런 것들이 저기서 너무 부족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의 방식, 청년들의 욕구,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제 여기 왔으니, 완주에 왔으니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요? 누구는 정착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겐 정착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저도 아직 여전히 넘나들고 떠나고 이렇게 부유하는 삶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정착을 하도록 하는 정책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의 방식도 지역에서 일의 방식은 도시와는 좀 다르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주 5일 일하고 사대보험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일들, 도시에서도 많이 달라졌지만 농촌에서도 다르죠.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과 청년, 지역이 청년을 환대하고 청년은 지역을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시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을 자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꿈, 어떤 기대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 완주의 사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는 잘 아시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가 저희 완주의 특산품입니다. 그런 것들로 지역 순환 경제의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저는 완주가 지역의 미래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청년 정책,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6년에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을 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계속 저희가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다가 완주군에서 2016년도에 이제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점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로컬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완주의 어떤 토대를 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나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완주를 찾아서 들어오는 청년들, 그리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청년 거점 공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카페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만 해도 다음 날이면 동네에 소문이 다 나죠. 우리끼리 좀 속내를 터놓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없고, 지역의 지배적인 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 청년 문화들을 이렇게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게 됐고, 그리고 청년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살기 위한 쉐어하우스라는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 9개 정도의 쉐어하우스에서 4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쉐어하우스가 처음에는 오해가 좀 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요즘에도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청년들을 이제 면접을 보는데 지금은 지역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지만 독립하고 자립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또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 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창업해서 지역 안에서 본인의 업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나다가 작년에 이제 3년 동안 해봤으니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를 해봅시다. 완주군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청년 정책을 했고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오게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오고 완주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귀촌 지역 중에 한 곳이 됐지만 여전히 지역의 청년들은 계속 지역을 떠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은 분명히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 청년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삶의 질과 실험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결과였는데 그거는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기반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쉐어하우스와 뭐 청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만 있으면 청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서로 넘나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떤 문화적인 향유도 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재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또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렇게 공부하고 만들어가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학습의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과는 좀 별개로 청년 정책 안에 담을 수 없는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잉 프로젝트라고 지역의 이행기 청년 고등학교부터 20대 초반까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교육 공동체 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사실 비어 있었던 거죠. 청년과 아동은 여러 가지 말교육 공동체는 청년 정책으로 커버가 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 혹은 이제 막 청년의 시기로 진입되는 그 시기의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들 혹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완주는 사회적 경제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탐색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 다양한 청년들과 지역을 연결하는 활동들이 거점이 되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하고 지역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공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 지역과 청년이 서로 넘나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실패해보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만들면서 그런 실험들을 먼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새로 이제 청년이 된 그리고 지역에 들어온 청년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오는 지역의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도시나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주,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 이 이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로컬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하죠. 멘토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문화가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의 변화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단순히 청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지역의 변화들을 함께 먼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